경기대 주요 내용 반에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모 자격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핀테크 전반에 자유롭게 전환하시면 됩니다. 아까 저희가 이제 주요한 몇 가지, 6가지 카테고리를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외에도 제안해 주시면 되겠고요. 공모 방법은 간단합니다. 홈페이지, 제1금융지주 홈페이지에 가시면 스프레드 팝이 나오는데 그쪽에 들어가셔가지고요. 그쪽에서 그 제안서 양식을 받으신 다음에 작성을 해서 참가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홈페이지 통해서 참가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모 분야는 기술 부분과 아이디어 부분입니다. 예선은 모두 다 서류인 사업계획서로 평가합니다. 기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술이나 솔루션, 어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한 사업계획서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어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이 핀테크 개념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이면 얼마나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 여기서 이제 좀 권고를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사업계획서를 쓰시라고 하지만 일반 어떤 창업기업이라든가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잘 못 쓰시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맨날 이거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갖고 보면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한 플로즈가 나오는데 학생분들이라든가 창업기업, 스타트업 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이 부분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권고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다른 어떤 IT에 관련되신 어떤 형이든 선배가 됐든 누구든 간에 제안서를 한 걸 좀 받아주십시오. 제안서를 받아가고 제안서를 보신 다음에 작성을 해주시면 여러분들 아이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쪼개져가지고 멋진 사업계획서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걸 참조해 주셔서 제안해 주시면 여기에 참석을 안 하신 다른 분들보다는 굉장히 차별화가 돼가지고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걸 좀 제안을 드리는 바고요. 그다음에 본선은 기술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기술에 대한 데모와 사업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데모 같은 경우에 저희가 3주의 기간을 들여가지고 제가 멘토링을 해드려서 그 데모가 잘 나올 수 있게끔 지원을 해드릴 거고요. 뒤에 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고요. 사업에서 프레젠테이션은 잘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못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좀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 부분은 특별하게 본선 부분에 있어서 데모를 안 하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어떤 시연이라든가 이렇게 보여줄 수 있으면 좀 메리트가 되지만 그게 없다고 해가지고 본선에서 최우수학을 못 받는다 그러진 않습니다. 본선에서는 금융 서비스 적용 모습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그 자체로만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있어서 초점을 맞춰주시고요. 기술 부분은 총 상금은 1억 3천입니다. 은행권에서 최대 규모를 가지고 지금 저희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풀어가지고 지금 상금을 많이 했습니다. 최우수상은 5천만 원이고 아이들 작지만 2천만 원 해가지고 저희가 상금을 준비했습니다. 공모일정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 5월 8일까지 접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 정도 텀을 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심사를 해서 1차 발표를 5월 15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선은 6월 4일, 5일 동안 약 2주 동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본선 심사 발표는 바로 다음 주 월요일 6월 8일에 결과를 발표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6월 19일 날 시상하고요. 그 다음에 시연회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드신 데모라든가 기술들을 저희가 쇼케이스를 준비해가지고요. 시상 말고도 그런 것들을 쇼케이스에서 여러 참가 업체들, 다른 은행에 올 수도 있고 증권사에 올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제안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정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변수가 하나 생겼어요. 저희가 이제 핀테크 경진대회를 한다니까 이제 기업은행도 이제 하신다고 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이 일정이 좀 겹칩니다. 여기 계신 분들 기업은행 경진대회를 지원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게 조금 변동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정상 분께서는 크게 이렇게 6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해 주셨는데 지금 이게 말씀드린 저희 현재 은행하고 캐피탈 분야에서 이출 사항들로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핀테크에 대한 아이디어도 좋겠지만 은행에서 그 기술들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좀 간지러운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 그런 것들 좀 해소해 주시면 저희가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안하실 때 다른 아이템도 있으시겠지만 이 아이템을 가지고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우회적으로 참가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간편결제 부분에 보시면 간편결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상당한 어떤 간편결제에 대한 아이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상용화된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오신 분들도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한하실 분도 있겠지만 여기 있는 카테고리 외에 다른 것도 있겠지만은 저 부분 좀 약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 이체 부분입니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지금 공인인증서가 없어집니다. 요거 공인인증서 없어지면 저희 은행들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다고 은행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야 이거 한번 해보자 저거 한번 해갖고 같이 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은 그렇게 되면 은행에 대한 차별성이라든가 서비스에 대한 차별성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제안해 주시는 게 뭐냐면은 공인인증서가 없어져 버리면 간편 송금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기존에 있는 제품들도 있겠지만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인증 방법이 있어서 많은 인증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공인인증서마도 보안카드라든가 그런 게 있겠지만서도 핀테크 관련해가지고 난수 발생을 한다든가 모션으로 한다든가 그래픽이라든가 그 다음에 OTP를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해외 사례가 있는데 국내 사례에 적용되지 않은 케이스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연구하셔가지고 제안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생체 인증도 저희가 도입이 가능합니다. 예전같이 생체적인 어떤 특허라든가 어떤 디바이스, 어떤 모바일 기기에서만 사용되지 않고 예를 들면 우리은행에서는 지문인식을 해가지고 그거를 본인인증 방법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JB금융기술에서는 예를 들면 호치라든가 모션이라든가 안면 인식이라든가 그런 스테크 기술을 통해서 적용만 할 수 있다면 저희가 이 과감하게 받아들일 예정입니다. 그 외에 어떤 비기인증이라든가 토큰 인증이 있을 거고요. 보안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기서 해킹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정도의 어떤 아이템이 있으시다면 보안 부분에 있어서 좀 제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신 부분입니다. 여신 신탁은 아까 잠깐 해외에서 어떤 심리 테스트를 통해서 신용 분석을 했더니 굉장하게 여체율이 적어졌다더라. 지금 국내 은행권에서는 신용평가 기관하고 은행 내에서 만든 어떤 자체 시스템으로 어떻게 여신 심사를 해서 연체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연체율이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답은 아니라고 얘기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것들 아까 말씀드린 제가 테스트 베드를 제공해 드릴 테니 그런 것들을 제안해 주시고 한번 연구를 해서 정말 연체율이 떨어지는 것들이라면 그런 것들을 실무에 적용하고 싶다 이런 내용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클라우드 펀딩이라든가 PTB 제출 같은 것도 해외 사례를 그대로 갖고 오면 안 되겠지만 저희가 멘토링을 통해서 얘기를 드렸더니 이런 사례를 해서 적용하면 좋은 아이템이 나올 수도 있다. 그걸 제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은행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복합점포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은행, 증권, 보험, 경계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떤 금융기주에서는 한 점포에 증권사도 집어넣고 보험사도 집어넣고 은행도 집어넣어서 고객이 한 번 가면 그 안에서 처리하고 나올 수 있게 되는 건데 이런 게 트렌드가 될 수가 있고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계좌 이동제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거래를 하시면 은행 쉽게 못 바꾸시잖아요. 자동이체 엮여져 있고 뭐 엮여져 있는데 이 계좌 이동제가 되버리면 은행에 있는 자동이체를 전체 드러내서 다른 은행으로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쉽게 고객을 뺏기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은 그런 고객들이 이탈하지 않을 수 있게끔 고객을 자산 관리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투자를 자문해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고객들이 계속 JB금융기주의 고객이 될 수 있게끔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자산 관리를 부분에 좀 초점을 두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컨셉이라든가 아니면은 비즈니스 모델 아니면 좀 프로세스 로직 같은 게 나온다. 그러면 고객들한테는 좋은 서비스가 되고 고객들이 이탈하지 않는 그런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포인트 투자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그다음에 화상대전을 통해서 온라인 투자 같은 거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그냥 아니고 여러분들이 더 기발하고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 부분입니다. 데이터 분석 부분은 빅데이터 그다음에 고객 관리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이슈가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이슈가 됐다가 죽고 이슈가 됐다가 죽고 막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고객 관리는 꾸준히 일어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빅데이터하고 연관이 돼서
빅데이터만큼 수준 아니더라도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에 분석한 마케팅을 저희 은행에서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충분하지 않다 이거죠. 그런 것들이 분명히 해외 사례가 있을 거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을 건데 그걸 제안해 주십사는 내용입니다. 뭐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면은 뭐 위치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 앱 뜻아니면 뭐 어떤 카드 결제 할인율 나와가지고 적용했더니 실제 적용된 사례지만 어떤 소셜 기반이라든가 뭐 어떤 스캔 기반이라든가 그런 것도 나와 있을 것도 있고요. 어떤 고객의 어떤 순수한 정보를 기반해 가지고 어떤 아이템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거 통해서 상품 개발 관련해가지고 상품 개발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고객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예전에는 그냥 고객 관리로 무턱대고 있지 않습니까? 은행에서는 그렇습니다. 예금 드신 분들 SMS를 알려주고 아니면 또 돈 많이 쓰신 분들 권유서 하려고 해가지고 X를 자주 딱 뽑아가지고 전화해드리고 아직도 주먹두고식 일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핀테크 기술을 통해가서 어떤 예를 들면 이제 비콘 기반 고객 관리라고 하는데 뭐 비콘을 해가지고 고객이 영업점에 들어왔는데 들어오는 순간부터 고객 관리가 되는 거죠. 이 고객이 저번에 어떤 거래를 했고 고객이 지금 와가지고 어떤 거래를 할 것 같고 이 고객이 지금 예전에 퍼센트에 어떤 민원을 넣었었고 그러나 이 고객은 아무래도 뭐가 필요할 것 같고 그런데 사전에 그런 것들을 다 알아가지고 고객님한테 이런 걸 제안해주면 굉장한 감동을 받으시거든요. 뭐 이런 아이템이 있을 건데 이런 것들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요즘 또 은행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사기 반대입니다. 리스크 부분이 좀 있는데 고객들 좋은 고객들만 있으시면 좋은데 이렇게 사고하시다 보면 또 안 좋은 고객이 되시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다 보면 은행권에서는 그런 것들을 디펜스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관해서 금융사기 방지라든가 아니면 일반 어떤 대출 사기 방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신경 써주시면 아이템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뱅킹 붐이라고 했는데 요즘에 이제 옴니 채널로 해가지고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뭐 인터넷 뱅킹에서 모바일 뱅킹으로 왔는데 모바일 뱅킹가 끝나지 않고 전부 엮어지는 겁니다. 인터넷 했다, 모바일 했다, 자동화 기기하고 자동화 기기 했다가 다시 창구가 왔어요. 그렇지만 이것들이 옴니 채널이라고 해가지고 고객들이 다 관리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저희는 이제 내부적으로 스마트 뱅킹이라고 부르고 있고 옴니 채널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모바일 증가되다 보니까 이 채널들 연계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정보 과정을 저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정보가 한 6,000개 됩니다. 근데 이 좁은 땅덩어리에는 7,000개가 돼요. 계속 이쪽에서도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거고 효율화한다고 얘기하는데 정권은 저희가 점점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가이드 뭐 스마트 브랜치 관련해서 지금 1층에 보면 저희가 지금 스마트 브랜치 컨셉을 만들어가지고 되게 작은 미니 점포를 수출했거든요. 이것들이 이제 수익성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체계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맞춰갖고 고민이 되고 있고 그러면 모바일을 통해가지고 예를 들어 뭐 드라이버 데이터도 해외에서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아이템이 될 수가 있거든요. 모바일로는 이렇게 문자로만 테스트로만 보고하는데 필요하면 사상 통해가지고 모바일 상담할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모바일 시각화를 통해가지고 단순하게 그 3D라든가 그런 사상 관련도 할 수 있을 거고 이런 게 있을 건데 이런 것들이 다 아이템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은행 내부에 있는 온라인 뱅킹 자체를 변경시키는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셔도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은행에서 무조건 일방적으로 제공해 주시는 모바일 뱅킹 쓰고 있는데요. 많이 불편하실 거 있을 거예요. 다른 은행이 이게 좋은데 이거 너무 불편한 거 같아요. 왜 이렇게 했지? 이래도 생각이 있어. 이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하면 저희 서비스가 개선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소소한 아이템들이 효과가 있다. 그러면 상을 받으시고 저희한테 적용해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가이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이런 부분에 제안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 브랜치가 이제 옴니 채널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점포 축소라든가 아니면 점포가 이렇게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무인 점포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예전에 자료를 좀 찾아보시면 됩니다. 스마트 브랜치 해가지고 예전에 사양됐던 것들이 있습니다. 사양됐던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천천히 가보시면 야 이거 이렇게만 바꾸면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는데 왜 안 하고 있지? 라는 게 있거든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의 브랜치의 방향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안해 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여러분 아이디어가 더
것을 바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점 심사 분야고요. 요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좋은 아이템들은 요거를 범위를 떠나서라도 요거 좋다. 이거 외이지만 저희가 해보고 싶다는 것들은 또 이렇게 저희가 선정할 테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낌없이 제안해 주실 수 있는 간단합니다. 이제 심사 평가 방법입니다. 이제 심사를 아까 잠깐 제안서를 하나 얻어가지고 한번 봐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렇지만 어떻게 뭘 초점에 맞춰갖고 심사를 할 것인지 아셔야 그래서 좀 여기 오신 분들 다 이제 공부 잘하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이렇게 출제자의 의도를 잘 알아야 되고 좋은 이렇게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제안해주신 심사는 사전 심사를 하는데요. 이건 쉽게 말하면 거르는 부분입니다. 그 주제하고 관련성 부분에 있어서 이제 거르고요. 뭐 바이오 막 제안해주시고 막 이상한 거 막 제안해주시면 저희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금융에 맞게끔 제안해주시고요. 여기 이제 뭐 타 공모전 당선 여부라고 했는데 타 공모전에서 뭐 본선 나가셔가지고 되는 것도 저희는 마다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크게 1등을 하셔가지고 됐는데 이제 저희한테 또 해주시면 이게 상 휩쓰기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드리는 것보다 그런 분들은 오히려 그런 아이템들이 검증을 받으셨으니까 창업 기업으로 나가셔야 될 것 같고요. 다른 분들한테 더 좋은 아이템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부분 좀 검토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제출 서류는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안서 받아가지고 10장을 좀 넘겨주십시오. 여기 이제 학생분들 오셨고, 그 다음에 창업하시다 보니까 제안서를 접하지 못하셔가지고, 레포트 수준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기업체들은 제안서의 수준이 못하는 것들이 와버리면 정말 좋은 아이템인데 비교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준비를 하셔가지고, 노력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제2금융 내에서 저희 팁스 구성원들이 있는데, 저기 계신 초보 경영진이 저희가지고 각 계열사의 IT 담당 부서장들로 이루어진 팀원들이 이렇게 그런 부분을 선별 심사를 할 겁니다. 두 번째는 1차 심사인데 이건 서류 전형입니다. 제안해 주신 거 서류를 가지고 서류 심사를 할 거고요. 평가단은 제2금융그룹 전문가 집단하고요. 그다음 외부 전문위원들을 가지고 심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드렸던 전문가 집단하고 외부 전문위원들이 볼 정도로 되려면은 퀄리티가 나와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제안해 주셨다고 얘기 드린 거고요. 기술 부분이든 아이디어 부분이든 다 한 가지로 5가지 부분에서 평가를 할 겁니다. 창의성과 독창성, 지향하는 막 어떤 수익을 창출하겠다,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어느 정도 실현이 가능한 것인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사업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그것들이 얼마만큼 체계적으로 짜져가지고 제안서가 제출됩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평가를 할 겁니다. 그리고 본선을 오게 되면 이 본선에서는 이제 그 데모와 프레젠테이션을 대상으로 해서 채점을 할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데모가 준비된 기술 부분에 있어서는 데모가 반드시 돼야 되고 아이디어 부분에 있어서는 데모가 없더라도 평가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감안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조금 내부하고 외부 전문위원이 있지만 내부 전문위원은 좀 많이 해가지고 구성을 할 거고요. 뭐 홈페이지 등에 공고가 됐겠지만 신상별로 최소 그 기준 이하의 경우는 일부 시상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벌써 제안이 몇 번이 들어왔는데 상당한 퀄리티로도 도움을 시킬 수 있어서 부분은 갑자기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래도 저희 이제 심사단 위원 기준에 있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싶은 부분은 그렇게 있으니까 그 부분만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급적 다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기술 부분에 있어서는 4가지 중점 항목으로 평가를 해드립니다. 실현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사업으로 이끌어져야 되니까 실현 가능성이 중요하고요. 어떤 기술의 완성도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실현이 되더라도 이것이 사업이 될 만한 아이템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 항목 중에서 뭐 예를 들면 다른 10점, 20점 한다면 이 사업성 부분은 그 30점, 40점이 됐든 이 항목이 큰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제안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다음 아이디어 부분은 혁신성 부분입니다. 이 핀테크에 대한 아이디어가 금융 부분에 있어서 적용이 된다면 굉장한 반향이라든가 파장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면은 요게 재산입니다. 요게 치료수산이고요. 뭐 다른 부분이 있어서 좋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가장 초점을 맞춰가지고 평가가 이제 그리고
이제 공모 관련 이제 지원 사항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께서는 좋은 기회가 뭐냐면 멘토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멘토링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얘기드리면요. 그 핀테크라고 하는데 금융에 대한 이해라든가 아니면 제2금융기 지주에 내에서 있는 금융 프로세스를 모르시고 제안하면 이 제안이 되겠습니까? 아니시죠. 알고 제안해 주셔야 저희가 확 와닿고 이겁니다 하고 해가지고 저희가 뽑아드리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거예요. 하시다가 어떤 금융 어떤 전반적인 부분이라면 저희 어떤 내부적인 프로세스가 필요하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제2금융기조 예를 들면 모바일 뱅킹 이 핀테크를 적용하고 싶은데 모바일 뱅킹 이 밑단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 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고 프로세스는 어떻게 돼 있고 도대체 보안소는 뭐가 들어가지 라고 궁금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멘토링을 통해서 제안을 드리면 여러분의 제안이 구체화가 될 수 있다는 이제 일례를 들었습니다만 이 멘토링 서비스는 이 핀테크 경진대회부터 나중에 이 핀테크 경진 우수작들이 저희 인큐베이팅을 통해서 현실화가 되고 이런 것들이 사업화가 돼가지고 제휴 같은 거 시작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멘토링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서비스를 충분히 활용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경진대회들부터 나중에 창업하실 때까지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분들한테 그 해외 컨퍼런스 참가권을 드려가지고요. 좀 더 넓게 보시고 그런 것들을 사업 아이템으로 진짜 창업으로 만들게 되실 때 그런 것들이 도움될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은 이제 기획 단계지만 뉴욕하고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유명한 핀테크 이렇게 포럼이라든가 핀테크 포럼 같은 게 컨퍼런스가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참가할 수 있게 지원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 되시면 이게 핀테크 경진대회와 관련되지만 경진대회에서 저희는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한 얘기들을 드시지만 저희가 테스트 배들을 제공해드리고 그것들이 현실화가 되고 사업 아이템으로 끌어들일 수 있게끔 저희가 적극 지원을 한다고 해가지고 신문에도 이만한테 대문자 원하게 내놨는데 그걸 구체화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이 인큐베이팅 부분에 있어서는 각 저희가 전국은행, 광주은행, 스페셜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IT 담당 부서 분들과 협조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은행 시스템에 진짜 넣었는데 이게 돌아가고 쉽게 말하면 전부 저희 용어로는 뻥도 안 나고 그래가지고 서비스로 상용화 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겁니다. 담당자 붙여드리고요. 방송국에서도 뭐 장소라든가 아니면 그 기술적인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 꿈이 진짜 현실화가 될 수 있게끔 지원해 드릴 거고요. 그러고 나면 저희하고 그 관련된 엑셀러레이팅 부분인데 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와 아이템과 사업 기회가 저희 제2금융기조하고 동격으로 돼서 같이 시장을 진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해외에도 기초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이게 엑셀러레이팅입니다. 여러분이 인큐베이팅을 통해서 이걸 어떤 솔루션화를 만들었다. 아이디어가 솔루션이 된 겁니다. 솔루션이 되면 여러분들과 저희는 계약을 하는 겁니다. 제휴를 하고 계약을 하고 저희한테 제휴를 해주시면 저희는 비용을 지르게 됩니다. 그런 건 여러분들이 이런 거 다른 은행 가고 적용해 주시고 그러면서 사업을 번창하실 수 있게끔 하고 필요하면 저희가 투자를 해서 같이 가시기로 하고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 공모하고 그 이해 관련해서 얘기해서 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멘토링 경진대회 하실 때는 이 멘토링 조금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핀테크 적용 사례를 이제 몇 가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많이는 할 수 없고요. 진짜 제2금융기조라든가 은행권에 적용한 사례인데 한 3가지 정도만 예를 드리고 저희가 이제 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거 모바일 뱅킹을 하시면 추가 인증이라고 해가지고 인터넷 뱅킹 하다가 전화 오죠. ARS를 갖고 자 번호 2개, 3개 넣어주세요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은행에서 자체 개발하면 쉽게 말하면 일주일이나 보름이면 개발하고 끝났습니다. 근데 어떤 분께서 이거를 왜 이걸 안 쓰고 있지? 생각이 전환된 거죠. 발상을 전환해가지고 그걸 만드시는 거죠. 이거 쓰면 좋은데 왜 안 쓰지? 왜냐하면 이 단일 채널로 하게 돼버리면 인터넷 뱅킹 누가 해킹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거기다 SMS 받아서 집어넣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한 번씩 확인하는 게 효과적이잖아. 라고 해서 아이디어로 시작한 게
특허를 내셨어요. 특허만 내셨으면 끝났겠죠. 근데 특허를 내시고 이거를 사업화를 하신 거죠. 여기 보시면 금융권 기술, 요거 말고 특허가 등록돼서 모든 금융권이 라이선스를 구매를 했습니다. 단순한 아이디어를 특허를 내서 사업을 했는데 이거 라이선스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돈 많이 없었어요. 그게 아니라 매년 유지보수로 생깁니다. 간단한 거였어요. 간단한 SMS 인터넷 뱅킹으로 받는 거를 본인 핸드폰으로 갈 수 있게 하자. 아무것도 아니죠.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이분은 사업화를 만드시고 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이런 핀테크 경기들을 통해서 한번 떼어보시는 차례입니다. 저 요거는 안 내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JB 금융위주에서 지금 적용하는 핀테크 사례인데요. 요거 외에도 저희 JB 금융지주는 어떤 진취성이라든가 파격적이라는 게 대단히 달랐습니다. 예를 들면 광주은행 같은, 여러분 DBMS 하시면 오라클 아시잖아요. 오라클 은행에서 제일 첫 번째 승리가 광주은행입니다. 그리고 IBM 기반으로 해가지고 통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조정기 시스템 만들었는데 꼭 위험하지 않는 데서 불사하는 것도 저희 은행이었고요. 그리고 관련해가지고 다른 데는 BPR 해갖고 이만큼씩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필요한 부분만 해서 퍼펙트하게 BPR 만드는 게 전북은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물류 배송 아끼자고 해가지고 생각을 좀 달리 해보자고 바꾼 방식이 프론트 BPR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적용한 게 또 광주은행입니다. 저희는 지방은행이지만 작지만 시중은행들 같이 구획을 해가지고 움직이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움직이기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좋다고 생각하면 바로 적용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시중은행들한테 제안하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저희한테 제안하면 저희가 좋습니다. 같이 봅시다 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많이 제안해 주시면 고맙거든요. 핀테크 경인대회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제안해 주시고 사업 아이템을 만들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해 드릴 테니까 참가 부탁드립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